잠겨있는 수익과 답답했던 비밀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머니맵 통해서 섹터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쪽이 강할까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등의 종목들 함께 상승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충전 쪽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SK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파란불 좀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쪽은 모두 다 오늘 좀 쉬어가네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것은 바로 현대차, 기아가 되겠습니다. 기아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지속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20만 원 선 넘어섰는데 4% 정도 강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 때문에 또 이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PBR 관련주들 특히 주목받으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 기대감까지 있는 금융, 보험, 증권 쪽도 함께 강한 시세 최근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지수부터 우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스피 지수는 어제 2,5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었죠. 출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선에서 출발이 됐었는데 빠르게 또 오름폭 키워가면서 2,514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어제 800선이 무너졌었는데 오늘도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양시장에 온도차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근데 상승하다가 지수가 반락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강 후약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10시 반 이후에 중국, 홍콩의 출발,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선물과 현물이 갑자기 방향성이 바뀐다면 탄력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시황에서 봐야 될 명확한 특징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부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는 저PBR 종목군들의 강세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기대를 채우지 못했지만 과연 2월 말에 어떤 정책이 나올까라는 기대가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수급이 절대적으로 외국인 기관 모두 그러한 종목군들로만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PBR 종목군들의 약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의 약세와 코스피의 강세로 이미 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 최근에 수급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비차익인데요. 차익이 아니라 비차익입니다. 선물과 연계된 차익이 아닌 비차익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밀어넣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PBR 1배 미만의 금융주,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황을 관통하는 중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에 반해서 정부 정책에 반해서 뭔가 계속 다른 쪽을 노리고 있다든지 낙폭과대주만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의 강세는 적어도 2월 달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위치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저희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 봤던 섹터죠.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 오늘 너무 강한데요. 현대차가 한 달 만에 20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시가총액도 6위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기아와 함께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시총 관련해서는요. 근데 기아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며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현대차가 현대차의 시총을 기아가 어제 보면 또 추월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현대차가 좀 대장이었다 하면 이제는 기아를 좀 더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기아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었고 저는 목표가를 최소한 10만 원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현재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주주환원 정책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올해 실적, 지금 기아 자체, 현대차 그룹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이미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황이 바뀌어서 그들의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산업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자체에서 성장이 우리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올라가고 있고 재고가 늘고 있는 구간인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의 내용에 거의 적확하게 딱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주주환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사주 매입 후 소각도 바로바로 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배당도 이익이 늘어나면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현대차 기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마진율이 유지가 되면 주가는 더 높아질 거고 PBR 6배, 7배라고 하는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이 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강력 보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엔 뭐 저가 매수 정도로 조정 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기아차의 올해 최대 포인트는 하반기에 나올 EV3, EV4의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여부에 따라서 상단을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부품주는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가져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 쪽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는데 얘기를 해주셨네요. 타이어 관련주 잘 가고 있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잠금 해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렇게 저PBR 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대장일까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기아가 이제 더 강할 수 있는 건 자사주 매입과 함께 빠르게 또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인데 삼성물산도 1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미 작년에 약속한 부분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회사도 허다한데 이것을 공격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최대 주주가 34%, 그다음에 국내 기관, 외국인 지분 정도를 빼면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사주도 13%예요. 근데 자사주 13%를 전부 소각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중에 일부를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 수가 지금 한 1억 8천만 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500만 주를 소각하겠다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번에 500만 주를 소각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주주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이익도 그런 대로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최근에 상승이 뭔가 가파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유 없는 상승이냐? 혹은 뭐 정부 정책에 기대해서만 가는 상승이냐? 그렇지 않고 뭔가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실망한 것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강제 소각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실망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소각하고 있는 기업의 위치는 다른 종목군들과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삼성물산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 체크해 볼 텐데 우선 컨센서스 소폭 하회하는 정도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건설 쪽 부문에서 좀 일회성 손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 제외하면 뭐 전반적인 이런 나머지 부문에서 괜찮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뭐 굉장히 많죠.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본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 네. 빼고 패션, 뭐 레저, 식음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모습이고 상사 쪽도 꽤 개선되는 양상이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매출이 어차피 성장이 그렇게 커질 수는 없는 기업이니까 마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마진율도 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ROE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ROE와 같이 페어 그룹을 이뤄서 비교하는 것은 PBR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마진율이 거의 뭐 8, 9% ROE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PB 관점에서도 우리가 매칭시키면 한 배 정도는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상된 마진율 정도의 수준을 계속 맞춰갈 수 있다면 그래서 뭐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뭐 사우디 수주라든지 SMR 관련된 뭐 추가 수주 이런 게 들려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매출 속에서 마진율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저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최근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또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오른 가격이 부담스러운 자리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여전히 시장 평균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신고가 쓰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어느덧 14만 3천 원대까지 신고가를 찍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자리도 그렇게 두려울 자리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OE가 한 8, 9%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매출은 적어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당 가치를 계속 끌어올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바꿔서 미국처럼 자사주 소각하면 바로 주식수를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법 개정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뭐 더 이 회사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2025년까지 우리는 자사주 전부 소각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걸 빠르게 또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올해 지금 배당을 시가로 계산해 보면 2%도 채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인데요. 원래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게 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배당 플러스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하면 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트레일링으로 PBR 한 배가 16만 원인데 포워딩으로 하면 19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자산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는 맥시멈이 아닙니다. 미니멈 19만 원 정도는 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지금 우리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바 일본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지수가 일본 지수만큼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 평균치까지 올라오는 게 미니멈 19만 원이라면 저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단기 조정의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 PBR 한 배와 관련된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메인 DC가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PBR 관련주에서 대장으로 우리가 삼성물산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도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19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요인은 어떤 걸까요? 네, 뭐 준비된 글으로 보시면 뭔가 복잡한 그림이라서 뭐 이해하기 힘들지만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비메모리 쪽은 뭐 3나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쪽은 여전히 10나노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뭐 기술적인 한계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미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선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HBM 이런 것들 만들면서 같은 기판 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공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게 일단 새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도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가 뭐냐?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고 있는 ALD, 원자 증착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CVD 이런 것들 해왔지만 이런 CVD 매출 자체는 제한적인 상황인 거고 지금 공정이 더 미세화되고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ALD를 만드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저 장비의 성장이 올해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이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매출도 좀 견조한 가운데 올해 특히나 비메모리 쪽에서 실적 향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신규 장비의 기여도를 좀 높게 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에 급격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규 장비들의 전체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장비들 수입할 수 없는데 이 CVD나 ALD는 앞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이기도 하면서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마진율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커지고 마진율도 올라가니까 현재 이 종목의 밸류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고 저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이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매출이 낮아지는 1분기를 3, 4분기에 확장을 보고 버틸 것이냐를 지금부터는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만 원대 위에서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3만 8천 원까지도 주가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얼마나 좀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9월 달에 말씀드리고 뭔가 급격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네.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3만 원을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인데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PBR 3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4분기에 저 정도의 매출이 터진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도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과연 호재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수익이 꽤 나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비중을 올라갈 때마다 줄여가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좋은 기업이고 뭐 기술력에 있어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의 밸류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1, 2분기에 큰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리는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간에도 앞서 얘기해 주셨던 적 있는 종목이라서 추후에 그런 또 매수 자리가 나온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